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는 슈퍼 위크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빅테크 쪽이 될 텐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클라우드라는 한 부분이 굉장히 두 기업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 외에서 4% 이상 올라갔고 구글은 6% 정도 급락이 나오는 등 이게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두 개의 차이 그리고 이들의 흐름만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일단은 그 컨센서스란 전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판단할 때 보면 그냥 무슨 삼성전자 이익이 뭐 200% 늘어났는데 300% 늘어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목표치가 얼마 이런 개념이 거의 없고 있어도 100개도 안 되는 회사가 그걸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냥 매출이나 이익 전망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항목별로 보더라도 평가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적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성적표 딱 보시면요. 항목이 한 12개 정도 있잖아요.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고 절대 규모가 중요합니까? 얼마만큼 남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진도 규모도 있고. 있었지만 마진율 같은 게 중요하고 주당 순이익 이런 게 있는데요. 보세요. 한마디로 보면 빚과 미스만 보면 되겠습니다. 항목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점수가 A 플러스가 나와요. A 플러스. 간단하게 A 올 플러스. 비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주식의 연초 대비 흐름만 보면 연초 대비 한 40%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많이 올랐을 때는 50% 가까이 올라왔는데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소위 그 엔진을 달았다. 지수 대비 훨씬 괜찮아요. 훨씬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마소. 딱 그렇게 느낌이 나오잖아요. 마소 갖고 계신 분 행복하시면 되겠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비자가 제일 먼저 살 주식이다. 그래서 마소는 A 플러스로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A 마이너스 제가 평가드립니다. A 그래도 괜찮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요인은 클라우드 때문일까요? 이것도 보면 성적표가 있죠. 볼게요. 성적표 좀 더 사용하는데 군데 미스 나오죠. 미스가 한 두세 네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스가 나옵니다. 근데 미스가 나오는데 미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런 회사,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에서 목표를 다 미스했어요. 그렇네요. 약간 미스했어요. 많이 미스한 것도 아닌데 미스했어요. 다만 이제 전체 추세를 보면 이건 거의 최근 들어서 절대치로 보면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더 성장해서 주가 올랐어요. 회복했는데 한 60% 갔다가 지금 50% 수준에서 최근에서 또 많이 회복을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단기간에 모르겠지만 알파벳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엔비디아 더불어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주식이고요. 또 하나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페어밸류가 있는데 페어밸류보다 상당히 아직도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약간의 마이너스 항목이 있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주주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꾸준하게 그냥 갖고 가시고 적립식으로 모아나가시면 여전히 괜찮겠다. 이유? 다 좋았고요.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파벳은요. 이번에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나왔어요. 두 자릿수. 모처럼 두 자릿수 매출로 회복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쪽이 아쉬웠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뭐 미스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기대치에 살짝 이제 못 미쳤다 정도인 것 같아서 이거는 또 금방 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볼 텐데 엔비디아 하면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올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불이 더 붙어가지고 PC 칩을 노리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로이터 단독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컴퓨터를 좀 아시고 보통 우리 윈도우형 PC뿐만 아니라 뭐 맥킨토시나 그 맥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맥 쓰시고 뭐 아이패드 이렇게 쓰신 분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소위
PC라는 거 있죠. PC 보통 윈도우 기반의 PC는 예전에 전부 다 인텔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AMD를 또 많이 쓰고 있고 뭐 서로 좋다 나쁘다. 네. 근데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기반의 PC가 예전엔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인텔이 하다가 이제 AMD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인텔이란 거는 그 자기네가 CPU를 뭐를 기반으로 만드냐면 자기네 자체의 기술,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 왔어요. 칩을. 근데 얘네들은 요번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AMD도 이제부터는 그런 소위 아키텍처를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CPU나 이런 걸 하고 칩을 개발하는데 그런 설계나 이런 아키텍처를 ARM을 기반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ARM을. 윈도우 쪽은 이상하게 지나고 나면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네. 주위에서 제가 뭐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맥은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항상 보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ARM을 기반으로 하면 그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그 실력을 인해서 엔비디아가 하면 진짜 바삭바삭하게 지금 속도도 느려지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인텔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네. 상당히 시장을 또 지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로이터에서 그런 단독을 썼는데 아무도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어느 회사도 얘기는 안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반등 그리고 계속 내리기만 하던 ARM도 엔비디아가 우리 고객이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인텔은 메롱이죠. 그렇죠. 인텔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을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인텔은 뭐 처음부터 좀 잘못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인텔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사실 그전에도. 그럴 때마다 좀 얘기 주셨던 게 인텔보다는 다른 쪽, 뭐 AMD라던가 뭐 이런 엔비디아 이쪽으로의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한번 뉴스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체중 감소를 이제 시켜주는 그런 처방약 시장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또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 들어보셔도 오젬피크라는 주사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노보노디스크에서 한 건데 이게 전부 다 당뇨 때문에 나온 건데 그 효과가 지금 체중도 상당히 줄여줬다. 그래서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걔네가 위바고라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일라이 릴레에서 나온 그것도 역시 당뇨를 하고 있는 소위 마운자로인데 마운자로가 역시 이것도 비만 처방으로 좀 처방이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 그거는 FDA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건 오젬피크 류가 되겠는데 노보노디스크가 해당되는데 어떤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AI였다 그러면 최근에 3, 4개월은 한마디로 AI보다 더 큰 시장이 비만 시장인데 비만 시장. 그것이 광풍을 불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에 하나 둘씩 월가에서 계속해서 레포트를 쏟아내고 오늘 그래서 레포트의 제목만 쭉 한번 불러드리겠는데요. 시티그룹은요 2035년 앞으로 10년 후인데 연간입니다 이 시장이요. 550억 달러 시장을 기존에 목표로 했는데 7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겐하임은 더 훨씬 빠릅니다. 지금 2031년에 1,500에서 2,000억 달러 시장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2031년이면 미국 내에서 가장 처방을 많이 받는 약이 바로 오베시티형 의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용만 보면 그냥 500억 달러인데 비만용이 되면 1,400억 달러, 그래서 2,000억 달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2031년에 연 1,000억 달러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035년이 되면 일라이 릴레이의 마운자로를 하나만 갖고도 연 1,000억 달러란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약 자체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 시장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풀 필요가 없죠. 물론 이게 독점적인 구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좀 더 편하게 약으로 먹고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 기간 이들의 독주 체전이 이어질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일라이렐레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루비통을 저 밑에 깔고 지금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로 들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핫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네, 워낙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증권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네. 보이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뉴스인데요. 이렇게 또 우리가 비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찔 수 있는 네. 그러한 쪽을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지만 맥도날드라던가 뭐 치폴레라던가 이런 패스트푸드 쪽은 네.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바쁘고 뭐 그러면 더 이런 데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간편식들 먹으러. 네,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패스트푸드고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들이 네. 일반적으로 갖고 맞아요. 네. 계시잖아요. 다만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으니까 거기서 콜라도 마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몸에 안 좋은 건 안단 말이다. 몸에 그쵸. 아주 네.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도 다들 누구나 다 먹는 사람, 하는 사람 다 드시는 분 아실 텐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올 12월부터 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그런 대출 자금 받아, 학자금 대출 받아 이제 갖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겠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돈 갚는 사람이 월 $300 정도를 갚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500, 물론 갚아야 되지만 당장 한 2년 동안 안 갚았던 $300를 거기에 갚아야 되니까 뭔가 다른 데서 소비를 줄겠죠. 돈이 네. 엄청 많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평면한 사람은 그만큼의 소득이 늘지 않는 한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이 외식 업체들이 약간 올해 들어서 재미가 없었던 것도 네. 사실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랑 치폴레를 비교해서 한번 오늘 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면 맥도날드, 치폴레 그리고 일반적인 식당에 올해 5월, 6월, 7월, 8월, 9월에 방문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입니다. 방문자의 증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 것이 좀 진하게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맥도날드인데요. 네. 맥도날드가 5, 6, 7월까지는 7%에서 9%대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8월과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소비 위축이 됐건 아니면 뭐 건강식을 찾았건 진짜 확실히 딱 뭔가 보이네요. 줄어든 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제일 오른쪽은 일반 식당이에요. 네. 일반 식당은 경기가 어려지고 그냥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먹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식당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외식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네. 이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2%, 1.5%, 0.83%, 그리고 8월과 9월은 2%와 9월은 4%까지 급감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식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외식에 대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방문자 수 추이거든요. 물론 단가를 올려서 매출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유독 가운데 있는 거 치폴레는 여전히 플러스를 계속하고 있어요. 치폴레는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네요. 증가율은 더 낮을지 모르지만 9월까지도 여전히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치폴레는 약간 뭔가 좀 유기농 같은 건강식 같은 이런 것들 분명히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치폴레랑 맥도날드 그리고 일반적인 외식 업체랑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맥도날드와 치폴레의 주가 차이는 이렇게 흐름을 보일 차이가 있어요. 맥도날드 주가 많이 떨어지는 와중에 체내지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치폴레는 고점에서 약간 밀려있지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S&P 500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그 회사의 내부적인 그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실질적인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걸 보시면서 현재로 보면 맥도날드보다는 치폴레가 훨씬 좋은 회사인 거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좀 시각을 넓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도날드와 치폴레의 주가만 보더라도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왜 주가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 차이, 네. 추이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까지 저희 짚어봤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 쌓인 거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이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